청구기간 준수가 인정되려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어야 하죠.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어야 재결 송달일을 기준으로 해서 90일 1년의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행정심판도 청구기간이 있으니까 각하 재결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이 적법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요. 원래는 당초 처분 기준으로 행정심판 청구기간 계산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 80이 지났는데 이미 다 행정심판이 적법하다는 이야기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행정심판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사실은 논증이 되어야 합니다. 불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적법하다는 게 논증이 되어야 해요. 가능한 일인지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각하재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당초 처분을 원래는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오고지의 효과로 인해서 이 문제도 역시 해결이 됩니다. 당초 처분의 기준이면 2016년 3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3월 기준으로 90일 또는 180일, 그러니까 2016년 6월경 그리고 9월경까지 제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두 번째 감액경정 처분인 11월 달 두 번째 처분을 받고 나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까지 하지 않았어요. 부적법할 뻔했는데 행정청이 뭐라고 고지를 했느냐면요, 두 번째 2016년 두 번째 행정적용을 하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처분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제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기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렇다면 당사자는 신뢰가 발생했죠. 이대로 해주는 것이 오고지의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기간이, 청구 기간이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도가했지만 오고지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진다까지도 입증이 됩니다. 사안에서 오고지의 법률효과가 인정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이 오고지를 했습니다. 당초 처분이 아니라 감액경영 처분을 기산점으로 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2016년 11월부터 90일,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돼요. 근데 그래봤자 문제가 있죠. 그래서 90일이면 2017년 2월까지입니다. 2월경까지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겠죠. 28일. 2017년 5월경까지 전혀 몰랐다는 180일 테니까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 진짜 큰 문제는 이거예요. 행정심판 청구를 언제 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설문상 갑이라는 사람은 감액 경정처분 2016년 11월이죠. 이 두 번째 처분 이후에 제소가 아니죠. 행정심판 청구한 게 분명해요. 그리고 재결은 2017년 5월경 이전에 떨어진 게 분명해요. 하지만 언제 청구했는지, 그래서 그 행정심판이 언제 종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열악한 다시요. 아주 열악한 수험생의 지위에서 모든 것을 가정에서 풀어야죠.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이렇게까지 써야 하다니. 청구부터 재결까지는 통상적으로 9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7년 5월 90일이면 한 3달이잖아요. 5월경부터 3달이면 하나 둘 셋 한 2월경이잖아요. 2017년 5월경 심판이 종결되었다면 2월경 이전에는 심판 청구 있었다고 보는 것이 그래도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는 이야기를 답안지에 써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쓰면 안 되죠. 법학 답안지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잘못 내도 백지날 거예요. 이렇게라도 써야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날짜가 박혀있는 문제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요, 상상하는 거지만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행정심판법 45조 봐보세요.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며칠 이내에 재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걸 훈시 규정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위원회가 특별히 인정을 하면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훈시 규정이래요. 이런 게 훈시 규정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대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죠. 대개는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상식적으로 그렇다. 규범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사실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2월경 이전에는 심판 청구가 있는 게 아니었나? 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심판 청구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곤란하죠.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기타 소송 요건 충족 여부, 이 부분은 굉장히 단순하게 다룰 겁니다. 기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하지만 충족했다고 보자고요. 안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쓰면 25분 이상 지나갔을걸요. 25분짜리 다시요. 25점짜리 문제는 25분 만에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30분 쓴다고 쳐도 이쯤 되면 30분 이상 지나요. 빨리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노란색 글씨는 쓰면 좋은데 시간 없을까봐 제가 그냥 이해용으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기타 소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유는 해당 요건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설문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요령이죠. 수업 요령입니다. 문제 삼지 않고 빨리 지나가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론, 사안의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하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남는다면 더 자세히 써도 되죠. 하지만 시간이 정말 없을 때는 형식미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까 형광펜으로 질문에 색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해 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취소 소송은 적법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2017년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약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의도로 첫 시간, 실질적인 컨텐츠의 첫 시간으로 시험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소송 요건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웬만큼 공부를 한 사람이면 어떤 소송 요건이 있는지 주요한 논점이 뭔지 다 알아요.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경우는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받은 일자로부터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기산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원처분이 있고 당초처분이 있고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제소를 해야 승소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기산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행정청이 고지를 하기를 변경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당신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고지의 효과 때문에 후행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났죠. 하지만 진짜 큰 문제가 있으니 행정소송을 언제 제기했으며 재결은 언제 내려져서 송달되었는지가 설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예 모른 척하고 전체 불분명 부분에 대해서 안 써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문제를 실수로 잘못 냈기 때문에 그걸 모른 척하는 거에 대해서 감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파악해서 쓴다면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완벽할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사실 좀 문제가 많은 시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문제는 좀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한 내용들이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첫날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